자, 이번 보충 동영상 강의에서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스칼라 필드와 벡터 필드를 어떻게 매트립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할 것인가, 이제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제 간단한 스칼라 필드, 2차원 스칼라 필드인데요. 이제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우리 등위선을 그으면 타원 형태가 됐었죠. 이거를 내가 x가 마이너스 4에서 4, y가 마이너스 3에서 3 이 사이에서 내가 한번 이 스칼라 필드를 형태를 그려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 함수는 연속적인 x나 y 정의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컴퓨터는 연속적인 변수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가 그 위치들을 불연속적으로 디스크리트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이제 이와 같은 레귤러 그리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격자점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격자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격자점을 만들고 격자를 만들고 그 격자가 교차하는 그 점들에서 격자점에서 함수값을 내가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촘촘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걸 편하게 하는 거가 그 매트랩의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우선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쭉 메쉬를 나누는데 그리드를 나누는데 0.1 간격으로 이렇게 쭉 점을 이제 긋는다.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0.1로 이렇게 그 컬런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내가 이제 그 선을 긋고자 하는 그 x 좌표들을 쭉 1차원 어레이로 딱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y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거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0.1 간격으로 나누겠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 컬런 오퍼레이터에서 어레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 어레이가 이제 y 축상에서 내가 어떤 선들로 나눌 것이냐의 그 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요 두 가지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 그리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아웃풋이 이제 내가 x하고 y 하면은 이 x는 각각의 그 그리드 포인트에서의 x 좌표가 들어가고 y는 y 좌표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요 커맨드, 첫 번째 요 커맨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XY 좌표가, 그리드의 XY 좌표가 생성이 되고요. 자, 그 점에서 스칼라 필드의 그 값은 이 함수에다가 이제 XY 좌표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X하고 Y는 지금 그리드, 그러니까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거든요. 실은 행렬 형태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4분의 X제곱 하면 안 되고, 여기다 우리가 dot operation, 그러니까 그 이제 array operation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각각의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별로 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rray operation을 써가지고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은 이제 각각의 xy 점에서의 z 값이 또한 행렬 형태로 저장이 되게 돼요. 예. 자, 그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스칼라 필드를 이제 생성을 이렇게 값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릴 것이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는 surface plot이에요. 내가 surface에 x, y, z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타원 형태 그러니까 요게 중앙이 원점이고 원점에서 쭉 이렇게 이제 이 타원한 수를 따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 위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런 형태 우리가 이제 이제 그 표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높이가 스칼라 필드의 그 z 값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의 그 높이 각각의 점들의 높이로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낮은 점, 이게 위로 가서 높은 점. 그러니까 z 값이 작은 거,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3차원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하는 방법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공면으로서 그 이제 스칼라 함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자, 그게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등위선으로 하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등위선을 하려고 하면 x, y, z 똑같이 집어넣는데 앞에다 커맨드가 컨투어가 되고요. 컨투어가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저기 뭐죠? 그 등위선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커맨드가 되겠고 그걸 20개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서 20개의 등위선으로 나누어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같은 그 f 값을 가지는 z 값을 가지는 그런 x, y 점들을 모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x축으로 길쭉한 그런 타원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낮은 값, 안쪽에 있는 게 낮은 값이고 밖으로 가서 더 큰 값으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등위선이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surf 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surface contour인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3차원 곡면으로도 스칼라 필드를 이제 표현해주고 그걸 XY 평면에다 프로젝션 한 것도 같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surf C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표현해주게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에 뭐 작은 값, 바깥으로 가서 높은 값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다른 스칼라 필드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 거는 이제 x-1 곱하기 4y-2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칼라 필드예요. 자,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요건 요런 곡면이 나와요. 이게 저 가운데 원점이겠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럼 우리가 이제 말 안장 형태의 그런 이제 곡면이 되겠네요. 이거는 자, 요 곡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컨투어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이 낮은 점이 되겠고 여기 낮은 점이었다가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높은 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걸로 살짝 좀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같이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요게 낮은 점이 되겠고 이게 와서 이게 말한장 지점에서 직선이 되었다가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제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높아져 나가는 이제 그런 등고선이 만듭니다. 약간 복잡하죠.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또 다른 스칼라 필드를 한번 그려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x 곱하기 2차원 가우시안이에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우선 그거 전에 우리가 이제 메쉬 그리드를 갖다가 이게 아까는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x 방향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y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두 가지 따로따로 줬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하나만 주게 되면은 x하고 y를 동일하게 나누겠다라는 얘기예요. x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y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0.2 간격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스칼라 필드는 지금 이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 요 뒤쪽의 함수가 지금 가우시안이고 2차원 가우시안이고 거기에다가 x를 곱했어요. 자,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딱 보면은 이게 지금 가우시안에다가 x를 곱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점에서는 0이 될 거고 이게 플러스 x에서는 이제 플러스 x 쪽에서는 이제 볼록 나오게 되고 이쪽에서는 밑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고 요런 이제 우리가 곡면이 나오게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게 이제 그 xy 평면에다가 등고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값, 이게 이제 플러스 값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 필드를 어떻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것이냐. 자, 기본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필드에서 우선 우리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격자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값을 계산을 했죠. 우선 격자를 생성을 이제 하고요. 그럼 이제 벡터 필드는 여기 각각의 점에서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를 우리가 각각의 점에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자, 우리가 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우리 회전을 하고 있을 때 나오는 velocity field 이게 이제 우리 컬이 이제 생성이 되는 이제 그런 벡터 필드 돌아가는 벡터 필드가 되겠죠. 요거를 내가 2차원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Z축 그 자유도는 무시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Y하고 X하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요거 2차원상에서 요 벡터 필드를 한번 우리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0.2 간격으로 XY 우리가 그리드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점에서의 이제 XY 컴포넌트 2차원이니까 XY 두 개 있죠. 두 컴포넌트를 정의를 하는데 내가 첫 번째 X를 갖다 U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U는 이제 Y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Y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Y를 갖다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이제 U는 내가 이제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성분이에요. 여기 첫 번째 성분을 내가 여기다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V는 내가 이제 두 번째 성분. 그러니까 Y 성분이 되겠죠. 그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X, 그 점에서의 X 좌표니까 X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각각의 점에서의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을 정한 다음에는 어떤 커맨드를 쓰면 되냐면은 퀴버라고 하는 그런 커맨드를 쓰면 됩니다. 퀴버라는 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마 처음 들어본 단어일 텐데 무슨 화살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이제 단어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 벡터 필드가 화살처럼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퀴버 하고서 x, y 좌표를 넣고 뒤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스칼라 필드일 때는 우리가 x, y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z를 넣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어디죠? 스칼라 필드 2D. u하고 v 그 벡터 필드의 x 성분, y 성분 그 두 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갖다 좀 이제 이렇게 균형 있게 보이려고 두 개 엑시스를 갖다가 길이를 맞췄어요. 자, 그리고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벡터 필드가 이렇게 각각의 점에서 우리 격자점에서 화살표들이 있고 그 화살표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오죠. 이게 보면은 우리 원래가 이제 보면 이게 지금 회전축이 지금 Z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요. 멀어질수록 더 크게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각 점에서 회전을 나타내는 그런 벡터 필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또 다른 벡터 필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나왔던 일렉트릭 필드, 어떤 점전화가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R의 3승분의 R 벡터의 비례했죠. 그죠? 요거를 내가 3차원이 아니라 2차원 XY 평면상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벡터 필드를. 그럼 2차원 평면상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 똑같은데 U하고 V를 저거를 안 쓰고 이제 요거를 쓰면 되겠죠.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우선은 여기 있는 분모가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z가 제로니까 지금 x의 평면이니까 r제곱이 되겠고 r의 3승이 되겠고요. 그 x성분 그러니까 내가 r 3승분의 r 벡터에 내가 이제 x성분을 갖다 뽑아낸 거고 이제 v는 이제 y성분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어디가 있다.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이게 원점이고 이게 이제 가까운 데서는 벡터 필드가 이제 힘이 굉장히 큰 전기장이 걸리게 되고 이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그 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점 되는 거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방사형의 벡터 필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의 그 이제 형태처럼 3차원상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벡터 필드를 한번 그려 보는데요. 그 3차원상에서는 자,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격자가 XY 뿐만 아니라 Z도 필요하죠. 자,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내가 X를 일정 어떤 간격으로 쭉 자르고 Y 자르고 그 다음에는 3차원 같으면 Z도 자르면 돼요. 똑같은 방식이고 내가 이제 그 메쉬 그리드에서 아웃풋을 하나라도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0.2 간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그리드를 X, Y, Z 방향으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3차원 그리드를 생성을 하고, 그럼 각각의 점에서, 각각의 그 그리드 포인트에서 X 성분은 이제 여기 있는 거, 요 공식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R 3성분의 R 해가지고, R의 3성분의 X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Y, Z.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격자점과, 내가 그 벡터를 다 정의했고, U, V, W, X, Y, Z 성분을 다 정의를 했고, 그럼 큐버 3라고 하는 3차원 벡터 플롯이야, 이거는. 요런 커맨드를 쓰면은 이제 바로 3차원 상에서의 그 벡터 필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그렇게 되는데, 좀 확대를 해보면은 원점 근처로 가면서 이 벡터들이 크기가 이제 우리가 커지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뭐 싹 보기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칼라 필드는 지금 우리가 2차원까지만 했었는데 스칼라 필드도 우리가 3차원에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 이제 가능한데요.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스캐터 3 막 이래 가지고 그 이제 볼륨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차원상에서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스칼라 필드를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통 그릴 때는 우리가 어떤 면을 잘라가지고 그 면에서 우리가 이제 등고면을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기 바라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2차원 스칼라 필드까지만 하고 이제 벡터 필드의 3차원을 이제 좀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 스칼라 필드를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벡터 필드가 나왔었어요. 자, 그걸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할 것이냐. 자, 물론 내가 이제 스칼라 필드가 아날리틱한 함수로 주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벡터 필드를 앞에서 했던 우리가 키버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고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격자점에서 수치적으로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미분을 갖다 수치적으로 미분을 해야 되고요. 그걸 편하게 해주는 커맨드가 이제 매틀랩에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우리가 그 가우시안에다가 x를 곱하는 이제 그런 스칼라 필드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이제 그렇게 만든 이 z를 그냥 통으로 갖다 놓고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그럼 그게 이제 그 스칼라 필드를 각 점에서 각 격자점에서 그레디언트를 취한 그 벡터의 x 성분, y 성분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이 서피스 플롯을 통해서 어디 있나? 예, 요거 말고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스칼라 필드를 갖다가 곡면으로 표시한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그게 이제 피겨, 첫 번째 피겨고, 그 다음에 서피스 플롯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콘투어를 갖다가 이제 그렸어요. 콘투어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계산한 그레디언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그, 그레디언트의 x, y 성분을 퀴버를 통해서 그 위에다가 덧댔습니다. 이거 홀드 온 하게 되면은 그림이 안 지워지고 두 개를 동시에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최저점이고 이게 최고점인데 보면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필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증가하는 그 각각의 점에서 가장 맥시멈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점 같으면 이런 방향이 되겠고요. 이런 점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등위선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등위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되고 여기 이제 맥시멈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과 크기가 그 경사의 그 방향과 그다음에 얼마만큼 급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등고선의 간격이 조밀한 부분에서 그레디언트 값이 커지는 거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스칼라 필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최저점하고 최고점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값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 이제 거의 점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함수 같은 1차원 함수 같으면은 미분값이 0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거죠. 미분값이 0이 되는 거가 우리가 극대점이거나 극소점 이제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미분값이 0이 되는 거죠. 이게 다차원 공간에서는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로컬한 국소적인 영역에서 최고점이나 최저점에서 우리가 이제 미분값이 혹은 그레디언트 값이 정확하게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0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점 혹은 최저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로컬하게 물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더 낮은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로컬하게 미니멈 로컬하게 맥시멈일 때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예에서 이 극대도 극소도 아닌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예시를 들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또 다른 이제 스칼라 필드와 그레디언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z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함수예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곡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곡면이 보면은 이게 지금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말 한 장하고 비슷한 형태죠. 말 한 장을 새들리라고 얘기하는데 SADDLE. 자, 그런 형태의 우리가 곡면이 됩니다. 자,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그림을 그려보면요. 요렇게 돼요. 이게 x하고 y가 맞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쪽 방향으로 가면서는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는 요렇게 올라오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그런 형태가 되고
이게 보면은 그 꼭지점에서 그 말 한 장의 그 꼭지점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요 점에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레디언트가 0이에요. 그런데 0인데 이거는 어떤 국소적으로 최대나 최저가 아니에요. 이게 대신에 x 방향으로는 요 점에서 x 방향으로는 최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미분값이 x 방향 미분값이 0인 거고요. 이 y 방향으로는 이 점이 최대점이에요. 이게 그죠? 이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여기 좀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y 방향으로 이게 최대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말한장에서는 말한장 포인트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인데 이거는 극대나 극소가 아니라 이게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이 아니라 이게 새드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는 맥시멈, 어떤 방향으로 미니멈이 이런 것들이 섞어져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에서도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차원이 되면서는 우리가 그런 우리 새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게 1차원과는 이제 다른 측면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그 편미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전미분,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그 x에만 의존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그 어떤 x라는 점에서 그 다음 점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였을 때, 이 그림을 그리지 말고 여기 위치로 할까요? 자, 여기 위치에서 x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dx만큼 움직였을 때, 자, y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이제 그 b가 굉장히 작은 변화에 대한 이 b가 우리가 이제 미분이었었죠? 전미분이었어요. 자,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이해를 우리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xy 두 개의 변수가 있고 z가 이제 거기에 의존한다. 라고 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제 그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x하고 y를 이제 평면으로 놓고 우리가 이런 3차원 공간상에서 z 값을 이제 그 어떤 그 우리가 그 점들을 쭉 표시를 해 보면은 그게 이제 공면이 되죠. 공면.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점들이 여기 있는 요 그 우리가 이 함수를 갖다가 만족하는 그런 점들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점 이제 x, y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조금 위치를 변화를 시켰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1차원과는 달리 1차원에서는 내가 한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였었지만 2차원에서는 이 점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뭐 내가 x축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y축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사이에 비스듬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그 이상의 공간에서 내가 어떤 것들 점이 이제 위치가 변한다라는 거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내가 고정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움직일 때 조금 움직일 때 y 좌표는 고정하고 x 위치를 조금 x 플러스 dx만큼 움직였다. 그게 y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z가 원래는 x, y일 때는 z가 이 점에 있었는데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또 z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두 개의 높이가 이제 이 바뀌는 정도가 이제 dz가 되겠죠. 이게. 자, 그랬을 때 이 dx하고 dz의 비를 한번 봐보죠. 이게.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럼 dx, 분모에다가 dx를 이제 우리가 쓰는데, 1차원의 경우에는 x를 내가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딱 한 방향밖에 없었지만은, 이 2차원 이상에서는 내가 x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줄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 y를 고정하고서 x를 dx만큼 변화시켰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줘요. 괄호를 치고 바깥에다가 y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x를 dx만큼 변화를 시키는데 단 y는 고정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분자에는 dz 값이 오는데 그거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dz가 변하는데 단 y는 고정이 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y로 써주게 됩니다. 그죠? 요거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 그 변화에 대한 요 이제 이 위치의 변화에 따른
이 그 함수 값의 변화를 갖다가 b를 나타내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죠. 이제 델타 x가 x의 그 변량이 0으로 갈 때 함수가 x 방향으로만 움직였을 때 그 차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차이의 그 이제 b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극한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z를 x로 편미분했다. 그때 어떤 변수를 고정을 했느냐? y를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가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f 함수다 간단하게 fx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가 x하고 y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y는 고정하고 x로 편미분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제 fxy가 z니까 이거는 또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관계식, 그러니까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z를 x로 편미분, y를 고정하고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x의 변화량인데 y를 고정했을 때 x의 변화량 분의 마찬가지로 그 똑같이 y를 고정을 했을 때 z의 변화량이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한 여러 가지 연산들이 편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바로 확장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이거를 이쪽으로 내가 넘기면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dz의 y가 라운드 x에 라운드 z에 여기다가 dx의 y.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관계식을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편미분 여러 가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런 표현식이 상당히 계산을 편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y를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x를 고정하고 y를 이제 y 플러스 dy만큼 변화시켰다. 그러면 또 이 공면상에서 어떤 점으로 이제 z값이 이동할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b, 그 변화량의 b가 변화량이 바로 이제 그 y에 대한 편미분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바로 이제 x가 되는 거고, 이제 fy 우리가 이제 z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두 가지 경우는 하나는 이제 y를 고정하고 x 방향으로 움직였거나 아니면은 x를 고정하고 y 방향으로 움직였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했었는데, 자,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임의의 방향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게 x가 x 플러스 dx로 가고 y가 y 플러스 dy로 가는 뭐 그런 방향의 우리가 변화도 충분히 생각이 가능합니다. 자, 그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x, y가 내가 이제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가 갔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dz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를 살펴보냐면은 우선 이제 우리가 그 보는 그 위치를 이 시작점을 x, y라고 하지 않고요. 조금 달리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x, y가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x0, y0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특정해가지고 이 점 x0, y0라고 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 근처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x0, y0에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 변화량을 보고 싶은 건데, 이게 우리가 좀 직관적인 설명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공면이 있을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 뭘로 보였었죠? 평면으로 보였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그런 부분을 활용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공면이든 간에 어떤 점을 중심으로 진짜 조그맣게 좁혀서 내가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다 그 평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내가 이제 이 변화량을 본다라는 거는 이 점 근처에서
아주 가까이 그 근처만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걸 갖다가 어떤 평면으로 근사하는 거는 충분히 좋은 근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근처 x0, y0 바로 그 근처에서는 z가 혹은 fx가 어떤 우리가 그 평면의 방정식 결국은 이제 우리가 1차 함수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인 설명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걸 볼 때가 이제 기준점을 좀 바꿔서 x를 이제 x0 근처, y를 y0 근처로 시프트를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값들의 이제 그 플러스 값이 이제 c에 더해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그냥 c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c 프라임 더해가지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c 프라임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x가 x0, y0, x는 x0, y는 y0라고 하면은 그 점을 대입을 하면 그 점에서도 요게 방정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에서 요 두 값이 0이 되는 거고 남는 거는 C'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좌변은 뭐예요? 좌변은 바로 이제 F의 X0, Y0가 되는 거죠. 그래서 C'은 이제 바로 nothing but 뭐냐면은 F의 X0, Y0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내가 이제 요 점을 바로 대입하면 내가 중심점을 갖다가 대입하면 바로 나오게 되겠어요. 요 점을. 좋아요. 자, 여기에서 내가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변화를 보는 거는 x0, y0 근처에서 거기에서 x 방향으로 dx만큼 y 방향으로 dy만큼 변한 거죠. 그죠? 자, 그럼 그때 이제 z 값은 원래의 값, 그러니까 x0, y0였을 때 fx0, y0 거기에다가 이제 z가 dz만큼 변했어요. 변했고 x-x0가 이제 dx니까 이거는 a의 dx가 되겠고 두 번째는 b의 dy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방금 구했던 것처럼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요것과 요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dz는 a 곱하기 dx 더하기 b 곱하기 dy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양변에다가 이거는 실은 dx나 dy가 어떤 값이건 그러니까 충분히 작기만 하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변화를 주는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단서를 주지 않아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y를 고정하고 x축으로만 움직였다든가 뭐 y를 고정하고 x축으로만 똑같은 얘기인가 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양쪽에다가 이제 제한을 걸어 봅니다. 뭐냐면은 자, 변화를 하는데 자, 뭐 일반적인 거니까 내가 특수하게 이거를 특수하게 내가 얘는 y를 고정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하면서 요런 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z로 움직이는데 y를 고정했다는 거죠. y 값은 고정하고서 변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자, 그 조건을 양쪽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미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y를 고정하고서 x를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y를 고정하고서 y의 변화를 보는 건데 y를 고정했기 때문에 dy는 어때요? 0이죠. y는 안 변했는데 어떻게 dy가 유한한 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그럼 남는 거는 여기는 요 두 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이제 좌변으로 움직이면은요. 그러면은 a는 뭐가 되냐면은 dx분의 y분의 dz의 y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랬을 때 이게 뭐의 정의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 편미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 라운드 z 그러니까 y를 편미분한 거가 됩니다. 이렇게 자,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y 대신에 x를 내가 이제 변화시키게 되면은 y 대신에 x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구해지냐면은 b가 구해져요. b는
이제 z를 y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아하, a하고 b를 구했어요. 그럼 자 내가 이제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a하고 b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얻어지냐면은 이쪽에다 쓸까요? 여기다 좀 dz는 a가 라운드 x 라운드 z의 y의 dx고요.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y의 라운드 z의 x의 dy가 돼요. 그죠?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어떤 방향이건 내가 움직이건 상관없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당근 우리가 아까 했던 이제 특수하게 x축으로만 움직였다든가 y축을 따라서만 움직였다든가 그런 것도 다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dx나 dy를 가지고 했을 때는 각 방향으로의 편미분한 거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전체 그 함수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편미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그 편미분에 관계된 여러 가지 뭐 법칙이랄지 뭐 규칙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요것은 이 두 가지만 잘 염두에 두면 다 유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되게 이제 복잡한 관계식들이 많은데 하나 따져보면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y가 굉장히 y는 x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앞에 붙은 이 계수를 할 때 x를 z로 편미분할 때 어떤 변수가 고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가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 지금 이게 적시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뭘 또 고정을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이제 복잡한 상황 변수가 또 다른 변수로 정의되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어떤 거를 고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표현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헛갈린다 싶으면은 귀찮더라도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붙여놓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혼돈이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식으로 한번 가보면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 3차원인데요. 그러니까 함수가 x하고 y하고 z에 다 우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r이라는 점에서 혹은 x, y, z라는 점에서 내가 dr만큼 움직였을 때, 다시 말하면은 각 방향으로 dx, dy, dz만큼 움직였을 때 그 변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하는 거가 앞에서 했던 우리가 이 2차원의 이걸 갖다가 그대로 확장을 해볼 수가 있죠. 뭐냐면은 바로 그거는 그 변량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x로 편미분 한 거죠. yz를 고정하고 x로 편미분 한 거에다가 dx, y 편미분 dy, z 편미분 dz를 한 거다. 여기서 여기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변량이다라는 거. 그게 이제 2차원인 그대로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이 되는 거겠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이제 그런 것도 정의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z를 x로 편미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x로 편미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z를 x로 두 번 편미분 한 게 되겠고요. 우리가 표현식으로는 f의 x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첫 번째 편미분하는 거, 두 번째 편미분하는 변수. 이렇게 우리가 이제 fx 컴팩트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혹은 이제 우리가 뭐 두 번째는 우리가 y로 편미분한다. 첫 번째는 x로 편미분, 두 번째는 y로 편미분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쓰게 되겠고요. 그거는 요 노테이션으로는 x하고 y, x로 먼저 편미분, 그 다음에 y 편미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편미분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이제 x하고 y를 편미분한다라고 치면은 어떤 거를 먼저 편미분하든 실은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엄밀한 거는 저기 이제 뭐 수학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증명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일게요. 뭐 x하고 y는 서로 어떤 걸 먼저 편미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f의 x, y는 x 3승 y 마이너스 y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f를 먼저 x로 편미분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3x 제곱이 나오죠. 이거는 사라지게 되니까 3x 제곱이 나오고 그걸 다시 한번 x로 y로 편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y가 나오게 되고 그걸 y로 편미분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3x 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걸 내가 이제 반대로 먼저 y로 먼저 편미분 하고 y로 편미분 하면 요거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x로 편미분 하게 되면은 요것만 남게 돼서 그거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y로 먼저 편미분하고 x로 아니 편미분한 거 똑같다라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함수가 충분히 성질이 좋으면은.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좀 나올 텐데 응용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좀 학습을 하면은 체인 룰, 이제 연쇄 법칙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그냥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y가 u의 함수고 그 다음에 u가 내가 이제 또 다른 어떤 x라는 거의 함수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y를 내가 x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그럼 결국은 이제 y라고 하는 거가 x의 함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그 x가 변했을 때 dx분의 dy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y가 u의 함수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u로 먼저 미분을 하고 전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로 이렇게 u를 x로 전미분한 거 이거랑 이제 같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체인 룰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돼요. 뭐냐면 dy dy가 상쇄가 되죠. 이쪽으로 이쪽 오니까 그럼 이건 바로 dx dy 되는 것이죠.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수학적 엄밀한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 전미분만 있을 때 이제 그러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변수가 많았을 때 편미분에 그걸 한번 응용을 해보면은 그 어떻게 법칙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자 z라는 함수가 u와 v의 함수이고 u는 어떤 xy에 이제 xy는 어떤 g라는 함수가 되고 v는 h라는 함수로 돼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z가 이제 x하고 y의 그 함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라운드 x에 라운드 z.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내가 그 y를 고정을 했을 때 그때의 이 그 z에 대한 편미분이 얼마인가라는 거를 내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함수들로부터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우선 시작이 어디냐면은 시작은 여기에요. 시작은 이겁니다. 요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거를 우리가 이제 dz는 우리가 이거 갖다가 처음에 앞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요걸 갖다가 z에 이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변수 고정을 첫 번째 변수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변수가 v이고 첫 번째 변수가 u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z에 u에 다음번에 du 좀 컴팩트하게 쓸게요. 그러니까 z를 내가 이제 u로 편미분한 거 v로 고정하고 그리고 곱하기 du에다가 더하기 z에 v에 d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좋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du를 보면은 du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갖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z 대신 u를 쓰는 거예요. u를 갖다 우리가 쭉 써가지고 요 식을 갖다가 이제 가져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z의 u에다가 du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x로 편미분한 거에 dx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y로 편미분했을 때 y 이게 될 거고요. 플러스 z의 v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v도 이제 x로 편미분하고 dx 다음번에 v에 y에 dy 이거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dx는 dx끼리 이제 묶고요. 두 개를 묶고 dy는 dy끼리 묶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z의 u에 ux 더하기 z의 v에 vx가 되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dx 더하기 그 다음에 z의 u에
u의 y 더하기 z의 v의 y의 dy가 돼요. 틀린데 없는지 좀 봐보죠. z의 ux 그 다음에 zv의 vx 그 다음에 zv의 uy 그 다음에 여기 zv의 zv의 v의 y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식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 식을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 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dz가 dx dy고 그때 각각의 앞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가 뭐냐면은 z를 x로 편입을 한 거, y를 고정하고. 그죠? 요거는 x를 고정하고 y로 편입을 한 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요 항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요거 이퀄 뭐가 되냐면은 이제 라운드 x에 라운드 z에 y를 고정했을 때 이제 그 z에 대한 편미분이 되겠고 x에 대한 편미분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이걸 펼쳐보면은요 얘 이퀄하는 거 펼쳐보게 되면은 라운드 u에 라운드 z 라운드 x에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v에 라운드 z 곱하기 라운드 x에 라운드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잠깐 여기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살짝 없애게 되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변수가 좀 많은데, 그래서 z를 내가 u로 편미분했다라는 거는 u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v를 고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u가 좀 v니까 짝을 이루니까 그런 거고, u를 x로 편미분했다는 그 짝이 되는 y를 고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익스플리시트하게 우리가 임플리시트하게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그걸 쓰지 않겠어. 익스플리시트하게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편미분을 갖다가 이 주어진 함수들의 편미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짝 여기에서 이렇게 막 지우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로 그래 여기는 편미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미분은 그 상관없는데 전미분이나 얘는 괜찮은데 편미분은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자, 우리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은 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연쇄 법칙의 또 다른 어떤 케이스를 좀 설명을 하면은요. 뭐냐면은 예수 z가 이제 x하고 y의 함수인데 x가 두 개의 변수가 아니라 딱 하나, 뭐 시간 t,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파라메트릭 어떤 변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이제 함수다 x나 y가.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결국은 x나 y가 t의 함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z가 t가 변했을 때 z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니까 z는 결국 t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xt하고 yt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자, 그겁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시작을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요거 시작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dz가 라운드 x에 라운드 f의 dx 더하기 라운드 y에 라운드 f의 dy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양변을 이제 x는 t에만 x나 y는 t에만 의존하니까 양변을 내가 dt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dt의 dz가 이제 우리 원하는 거가 이제 바로 그거죠. 이거는 이제 라운드 x 라운드 f에 x를 전미분한 거 이거 그다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이제 그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이걸로 우리가 편미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디언트와 다이버전스와 컬에 관계된 여러 가지 관계식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실은 이 다이버전스나 이 그레이디언트 이런 거 관계된 그 관계식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책 찾아보시면은 뭐 온갖 종류의 관계식들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 공식들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테이블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제 뭐 이게 부분 나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뒤쪽에서 서머라이즈 한 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두 스칼라 필드를 곱한 거의 그레디언트는 이 첫 번째 그레디언트에다가 그냥 f에다가 그레디언트 g 그레디언트 f 한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요걸 이제 증명하는 거는 이제 익스플리시트 그냥 하면은 돼요. 뭐냐면은 그레디언트의 fg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FG라는 곱한 그 스칼라 필드를 X로 편입을 한 거, 그 다음에 Y로 편입을 한 거, FG를 곱한 거를 Z로 편입을 한 거를 각 성분으로 만들면 되죠.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갖다가 편입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X를 편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더하기 이제 뭐냐면 X가 아니라 F를 편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G를 편입을 했거나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두 개의 덧셈이 나오고 두 번째 항도 이제 두 개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세 개 더하기 세 개로 쪼갤 수가 있고요. 그 쪼갠 걸 여러분들은 이제 쭉 뭐 예를 들어 가지고 F만 편입을 한 거 이제 그것만 모아서 보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G에다가 fx, fy, fz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g만 편입을 한 거, 그거는 gx, gy, gz가 돼가지고 이 결국 뭐냐면은 g의 gradient f 더하기 f의 gradient g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함수 미분이나 생각을 하면은요. 그럼 내가 fg를 갖다가 프라임을 한다 여러분들 공식으로 뭐 fg 프라임은 그러면은 f 프라임 g 더하기 g 프라임 f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걸 단지 우리가 그 이제 그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은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이제 나중에 뭐 숙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요걸 한번 증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이버전스에다가 어떤 스칼라 필드 곱하기 어떤 벡터 필드를 곱한 거를 다이버전스 취한 겁니다. 다이버전스에다 이걸 갖다가 이제 컴포넌트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F에 이거에 이제 첫 번째 X 성분, 그러니까 V 여기다가 V1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의 아이고 자꾸 헷갈리네. 2, V3 쓸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내가 F의 V1을 X로 편입을 한 거. 여러분 여기서 2라고 X를 갖다가 잘 구별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1은 이제 그 벡터 필드의 첫 번째 성분, 그러니까 X 성분이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X는 X로 편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F 곱하기 V2를 Y로 편입을 한 거, F의 V3를 Z로 편입을 한 게 되겠고요. 이제 쭉 전개를 하면은 fx의 v1 더하기 f의 v1x 이렇게 쓸게요. 이건 v1을 x로 편입을 한 겁니다. f의 y의 v2 더하기 f의 v2y 더하기 f의 z fz의 v3 더하기 f의 v3z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요거 우리 세 개를 요거하고 fx 요거 v1 그다음에 요거를 묶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f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 f에다가 그레디언트 취한 거에다가 v를 내적을 한 거야 되겠어요. 그죠? 그레디언트 f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각각을 v1, v2, v3에 더해 가지고 이제 곱해가 더한 거니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요거는 내가 이제 f를 밖으로 빼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빠지게 되죠. 더하기 f의 이거는 뭐냐면은 다이버전스 v예요. 저거는 그죠? 요거 처음에 썼으니까 이렇게 쓰죠. 여기도 이렇게 쓰죠. v 항상 v하고 이렇게 포부를 쓰는 거하고 하고 좀 헷갈려요, 그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묶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두 번째 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응용이 되는 게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여러분들 그 우변을 보면은 요게 지금 다이버전스의 매스 플럭스잖아요. 근데 매스 플럭스라고 하는 거가 실은 density라는 스칼라 필드 곱하기 velocity였거든요. 그게 그죠? 그 두 개 곱한 거였으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전개를 해보면은 density에다가 divergence v 더하기 gradient density에다가 v 이런 식으로 텀을 쪼개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외에도 쭉 여러 관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뭐 하나하나 실은 이제 미분 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정의에 따라서 쭉 전개를 하면은 실은 다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분은 뭐 숙제로 내줄 계획이고, 이 마지막에 있는 두 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려다 못했었는데 그것만 좀 우리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결과식 바로 그냥 쓰고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컬에다가 그레디언트 필드를 컬을 취하면 0이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컬이 이제 보면은 컬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컬이 이렇게 되잖아요. ijk에다가 미분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 요거를 갖다가 x, y, z 성분이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x 성분은 x로 편미분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지게 되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딱 보시면 예를 들어 여러분 i를 넣고서 요거를 행렬식을 계산하면은요. 이게 yz를 이제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한 거하고 그러니까 z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한 거가 되겠고요. 요렇게 하면 z로 편미분, y로 편미분 순서만 바꾼 거죠.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편미분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고 그런 이제 빼지는 거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머지 J나 K 성분도 다 0이 돼가지고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마치 하나의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얘도 벡터가 같은 방향이니까 벡터 방향으로 두 개의 같은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하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이게 유사한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아날로지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컬을 취한 거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치 이걸 하나의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컬을 취하게 되면은 노멀한 게 나오는데 다시 원래 거랑 내적을 했으니까 0이 된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걸 우리 익스프레스 타입이 보인다고 하면은 자, 우선 요거의 x 성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성분은 내가 이제 v3를 y로 편입을 한 거 빼기 요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거 다이버전스 취했으니까 x로 편입을 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쭉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건 이제 y하고 x로 편입을 한 건데 그건 여기 지금 x하고 y 순서만 바꾼 거죠. 그거랑 상쇄가 됩니다. 이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xz니까 zx 요거랑 상쇄되고 요거랑 상쇄되고 이런 식으로 다 보면 v3 다 똑같아요. 이게 그 벡터 필드가. 그래서 요게 이그젝트하게 상쇄가 되고 이제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충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